어느 날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질문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. 이번 주 프로라이프 포커스의 초대 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. 저는 제니퍼 크리스티고요. 4년 반 전까지 수화 통역사로 일했습니다. 제니퍼 크리스티는 한 아내이자 네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. 그러나 크리스티의 인생은 1월 겨울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. 전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3,200명 여성들과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생명을 준 75%의 여성들을 대변하기 위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그녀가 오늘 그녀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공유합니다. 제니퍼 크리스티는 강간에서 살아남았고 강간으로 인해 생긴 아이의 엄마입니다.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겠지만 2014년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정말이지 전혀 쉽지가 않네요. 제니퍼는 그녀가 출장을 간 동안에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. 2주간의 출장 마지막 날에 강설로 인해서 그녀의 일이 일찍 끝났고 그녀는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제가 저희 호텔방으로 걸어갔는데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. 그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스카프를 꽁꽁 싸매고 있었거든요. 호텔 방문을 열고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켰는데 제 방 출입구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. 전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 남자의 자동차가 고장났거나 제 핸드폰을 빌리려고 했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가 이상한 미소를 짓더니 제 얼굴을 가격했어요. 제니퍼는 그가 계속 폭행하며 강간하려고 할 때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제니퍼는 한 여자의 비명소리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.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큰 쓰레기통 가까이에 있는 바깥 계단에서 옷 조각만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. 전 제가 그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많이 다쳤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때 제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제 손톱이 전부 부러져 있었어요. 전 단지 싸웠던 것만 기억나요. 제니퍼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늑골골절, 손가락골절, 뇌출혈,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. 몇 주가 지나 그녀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제니퍼와 그녀의 남편은 제니퍼가 일에 몰두하도록 그녀의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제니퍼가 배를 타고 출장을 떠났을 때 그녀는 매우 아프게 됩니다. 한 주치의가 저한테 와서 정맥 주사를 처방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어요. 크리스티는 즉각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녀의 남편은 정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나서 전 멈춰서 생각했고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. 그거 정말이지 너무 추하고 초한 단어예요. 저는 그저 제 뱃속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는 의사한테 말했어요. 만약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라고요. 임신 테스트는 양성이었고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그녀가 타고 있던 배는 콜롬비아에 긴급 정박을 했습니다. 전 초음파면에서 아주 작고 조그만 콩을 봤어요.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. 그때 그 일 이후로 전, 전 정말 처음으로 작은 점 하나를 초음파 화면에서 보고 있었고 그저 갑자기 제 안에서 어떤 걸 느꼈어요. 소망과 기쁨과 빛을 느꼈어요. 그 일을 당할 때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.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. 근데 그 아이는 지켜내겠다고, 그 아이는 나의 아기라고 생각했어요.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뭐라고 했나요? 남편한테 전화했을 때 전 이건 잘못됐다고, 임신했다고 말했어요. 잠깐 침묵이 흘렀죠. 그리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어요. 그래서 뭐가 괜찮냐고, 난 괜찮다는 말 이상의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죠. 남편이 여보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일로 생긴 거지만 이건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했어요. 그리고 우린 아이들을 사랑하잖아 라고 그랬고 그래서 전 그래 우린 아이들을 사랑하지 라고 말했어요. 남편이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. 남편의 지지로 제니퍼는 아들을 세상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그녀는 막내 아들을 그녀의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는 그저 빛이며 기쁨이자 웃음이라고 말합니다. 이제 그 아이가 3살이 되었고요. 뜻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. 이 아이의 그 큰 보조개가 생기는 미소. 모든 게 기쁨이었죠.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있어요.
저는 제니퍼에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나온 4년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녀를 도왔는지 물었습니다.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들은 아마 그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의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고 물었을 거예요. 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고 생각해요.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. 제가 그 현장에서 끌려와서 살해당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제가 끌려가는 걸 막았죠.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. 눈 속에 버려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제 뇌에 생긴 부종도 더 악화되지 않았어요. 전 여전히 여기 있죠.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도 함께 계셨어요. 사람들은 뭔가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아들은 정말 큰 기쁨이고 제 아들은 제가 그 상황을 해치고 나가게 하는 이유예요. 제니퍼, 낙태 합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강간으로 임신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없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들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데요. 이야기가 강간 트라우마를 상기시켰나요? 제니퍼의 경험으로는 어떤가요? 아니요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제 아들은 치유해주고 있어요. 제 아들이 없었다면, 제 아들의 빛과 삶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전 지난 시간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. 제 아들에게서 제 아이 외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강간으로 인해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언젠가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. 네가 없었다면 이렇게 회복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. 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. 제니퍼 크리스티,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